금방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통증이 금방금방 이렇게 줄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주치의 대열양생한의원 원장 허담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에너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효율이 조금만 먹어도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잘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효소라든가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노화에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요즘은 젊은 층들에게서도 특히 30대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기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아니면 고지혈증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젊은 분들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서 꼭 나이와 연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끊고 지방질을 위주로 하는 식사법이 현재 대두되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적으로 많이 섭취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살은 찌게 마련인데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슬기롭게 탄수화물 섭취를 이 생활과 같이 영위를 할 수 있을까? 오메가3라든가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좋은 효소를 섭취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한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교감 신경이 움직이는 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잠을 잘 때 자고 밥을 먹을 때 먹고, 이것이 뒤죽박죽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제때 운동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채소, 곡물, 살도 있지만 현미, 그리고 귀리 등등,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반찬류를 우리가 적당히 섭취를 해서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근골격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가 잘 움직이게 되고 잘 운동할 수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몸의 컨디션 플러스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아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일단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러면 일단 한의원을 찾게 되고, 금방 병원에서 안 낫는 것, 만성질환, 특히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는 금방 치료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한의원을 많이 찾게 하는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리 아프고 이런 병들은 한의원에서 하는 비침습적으로 또 매선침이라든가 약침이라든가 이런 특수침법과 동시에 통증이 금방금방 이렇게 줄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런 치료를 받고 했을 때 그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체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고, 밥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유형이 역시 외국에도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듯이 외국인 분들도 충분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을 통해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환 역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질환들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대사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성적인 그 자가면역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환들이 아마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걸로 봐서, 한의학을 세계화한다 그러면 그 양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 중에 약학을 전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만성 장궤양으로 출혈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특히 양약으로 좀 고치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대장을 좋아지게 하는
한약을 드시고 아마 그 마지막 무렵쯤에는 그 자기 남편분과 함께 내원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러시아 여자분이었는데 팔이 이게 못 들어 올리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그날 바로 침 치료를 해서 바로 팔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기해하고 한국의 의학이 발달된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남습니다. 일단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성적인 분들이 많고 금방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한의학에 올 때는 좀 더 오래되고 만성화된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실상을 파악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치료를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깊은 신뢰감이 서로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메디칼 수성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